안녕하십니까. 한철수와 함께하는 좋은 돌봄 매거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우리 초고령 사회의 노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의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장교양보험이 16주년을 맞이합니다. 16도를 맞이하는 이때 우리 장교양보험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신노년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신노년 시대를 맞이하자라고 정해봤습니다. 2008년 7월 1일 노인 장교양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장교양보험 이 시장은 정착되지 못하고 좋은 돌봄을 아직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장교양 인정자 수가 통계로 보면 2023년 말로 11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장교양 보험 대상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국에 요양원이 한 5,000개 있다고 치면 그 대상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이 약 한 5만 명밖에 안 된다고 쳐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재의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요양원들이 더 많이 설립되어야 하는데 특히 대도시에 설립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고 결국은 지가가 낮은 외곽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외곽 지역에는 너무나 많은 또 요양시설들이 난립해오고 있는 것이 현 시점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문제점은 종사자들의 수가 현격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수가 상당히 부족한 지금 형편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정부에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어르신의 입소 인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직원을 뽑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감산이 되기 때문에 직원을 뽑지 못해서 어르신 입소 인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 시점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 돌봄 시장에서 돌봄 종사자들이 유입이 안 되는가? 문제는 너무나 처우가 낮다는 겁니다. 장교양보험이 수가가 올라갈 때마다 최저임금과 거의 연동되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맞춰서 급여를 책정하다 보니 요양원 같은 경우 한 달 일하면 아직은 수입이 230만 원 정도 평균 조금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만은 평균 한 230, 40만 원의 급여를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강도에 비해서 너무나 임금이 작다는 것이죠. 그럼 임금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려면 장교양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너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또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복지부 차원에서도 이 처우 개선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수가는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하더라도 별도로 처우 개선비를 책정한다든지 해서 지금 장교양 시장에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이 장교양 보험 제도가 더욱더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깊이 논의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수가에 의해서 이 장교양 모든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까 수가가 낮게 되면 운영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양질의 어떤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의 경우도 선진국이라면 우리보다 앞서가는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도 보면 거기도 요양보호사들을 구인하지 못해서
외부 인력을 데려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 인력을 그럼 수입해 와야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서울시의 경우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일한 어떤 사회복지 일을 하는 장교양에 있는 종사자들도 최저임금의 수준이 아니라 생활임금 정도의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력이 있어야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교양 법의 문제점 9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가감산 제도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가사는 조금 주고 감사는 대폭 감산을 하는 그런 이 제도는 운영하는 장교양 시설들의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행정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 벌금을 맞게 되면 그 요양원 폐쇄까지 금액에 따라 폐쇄까지 이루어지는 이중 처벌이 된다는 것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내용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세 번째, 종사자들의 노동 조건과 처우 개선 향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국공립, 비영립 법인들, 공공시설들을 좀 확대하라는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다섯 번째,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케어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기 요양 판정위원회 및 장교양위원회 구성을 좀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 판정이라든지 장교양위원회 위원들이 관련성이 없는 그런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 위원 구성이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신노년층의 진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인프라가 필요하다. 현재 서비스 제도 가지고는 다양한 서비스를 욕구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는 돌봄에 필요한 로봇 또 AI 시스템 등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지역이 농어촌 지역들은 소멸하고 있는데 이 소멸하는 지역의 노인 요양시설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9가지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